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별로 상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또 고소고발건,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희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희덕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예, 첫 번째 사례는 지금 2014년도에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 관련돼서 문제 출제 오류가 있어서 그 응시생들이 그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국가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그 대법원에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했던 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갖다가 파기를 하고서 그 결국엔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한 다시 보낸 사건입니다. 이게 몇 년도죠? 복수정답 인정된 사례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관련된 건데요. 네. 그 관련돼서 출제 오류가 결국은 인정이 되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출제 오류와 관련된 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결국에는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을 했고요. 네. 그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결국엔 정답 결정과 관련돼서 그 결정에 대해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 결국은 그 응시자들 94명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네. 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 한 문제입니다. 이제 한 문제로 인해서 또 당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중요히 본 사항인가요? 사례인가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행정소송에서는 출제 오류를 인정하여서 결국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출제 오류를 정정을 하고요. 네. 결국은 수험생들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의 어떤 구제 조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이 평가원이 결국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문제 출제와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이를 즉시 인정하지 않아서 구제 절차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교육부하고 평가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뭔가 그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의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응시자들이 왜 구제 절차가 그렇게 지연되고 그랬느냐 이걸 문제 삼아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응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해가지고요. 결국은 평가원과 대한민국이 연대해서 5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정답 결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이제 취소가 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결국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주의임을 소홀히 해서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었을 때 비로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결국에는 정답을 결정하는 과정, 그 과정과 출제하는 과정, 정답 결정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냥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 출제 오류에 관련된 정정 절차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응시생들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그러니까 배상할 책임이 인정이 돼 있지만 그럼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집행 관련해 가지고 과실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따로 있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은? 아니 이 사건은요. 네. 출제 오류에 대해서 출제 오류냐 아니냐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정답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오류가 있다는 부분이 확정이 되었고요. 네. 그거로 인해서 그런 어떤 출제 오류가 인정이 되어서 정정 절차가 다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성적에 대해서 추가 재산정이라든지 추가 합격이라든지 이런 어떤 후속적인 절차가 다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구제 절차가 지연된 것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거냐. 그 부분이 쟁점이었는데 네. 그 항소심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그냥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설사 출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제 오류에 따른 정정 절차라든지 출제 오류가 된 경위라든지 정답 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배상 책임을 또 별도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심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제기한 그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에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인정했던 그러니까 원고들한테 유리하게 판단했던 판결을 파기하고서 다시 이거를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항소심 법원으로 내려보낸 그런 사안입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출제 오류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사례 넘어갈까요? 예, 네. 다음 사례는요. 그러니까 호텔에 화재가 나서 결혼식을 예약한 고객이 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을 때 호텔 측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호텔과 관련돼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그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 결혼식 관련돼서 예약 관련된 그 계약을 호텔 운영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준비 비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서 예식이 그 차질을 빚고 다른 호텔로 급하게 이제 결혼식장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신랑 신부 쪽에서는 그 화재가 난 호텔 그 측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하객 수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객 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고. 하객 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변경을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예식장을 변경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결혼식 관련된 식장 관련된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런 계약서에 예약금의 환급, 만일에 계약 해제가 됐을 때는 예약금 환급이라든지 또 위약금 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텐데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네. 있습니까? 이런 경우 결국에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네. 결국은 계약금 300만 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300만 원의 손해 관련돼서 그 별도로 또 인정을 해서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적네요. 손해배상 금액이. 원고 측에서는요. 네. 그 얼마를 청구했었냐면 3,100만 원을 청구를 했었고요. 예. 그 호텔 측에서는 결국에는 계약금, 계약금을 환급해주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 3,100만 원씩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예식장이 있어서 네. 급히 식은 올리긴 했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상황에는 예식장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식을 치르지 못했다면은 손해배상은 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1심에서 판사님이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원용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예식일 8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에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예식비용 배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예식비용 배상을 두고 그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총 계약 대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국에는 그 신랑 신부 측과 그 다음에 호텔 측 사이에 총 계약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계약금 300만 원에 결국은 그 위약금 손해배상액 3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에 대한 그 지급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땅 문제, 또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휴대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출근하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난 상황이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네. 신호위반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은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근로자가 출근하다가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결국엔 사고가 나서 사망한 네. 그런 사안인데요. 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족급여를 안 준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례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범위가 결국에는 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 이제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사업장 범위 내로 국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게 이제 출근 중 퇴근 중에도 뭐 항상 통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출근을 하는 경우에 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은 어떤 각도에서 판시를 한 거냐면 결국엔 출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나 다만 근로자가 그 사고 자체가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을 때는 네.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법률 산재보험법 37조 제2항 그 규정에 근거해서 결국에는 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쟁점 사항은 신호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신호 위반을 네. 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그로 인해서 승용차와 충돌을 하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네. 그런 관련 법률의 근거 하에서 네. 결국에는 업무상 재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뭐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뒤에서 누군가 박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해로 예, 그렇죠. 인정이 그런 되는 경우에는 건가요? 업무상 재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안에도 네. 결국에는 범죄 행위로 기인해서 발생한 어떤 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빨간 불인 상황에 진입을 하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유족급여 장의비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그럼 지급이 안 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 과실로 예, 그렇습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출근길은 상황이었어도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혀 유족 급여라든가 장의비까지도 지급이 안 된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 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네. 결국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뭐 종중 땅의 소유권 문제라든가 또 뭐 이웃 간의 길 문제도 좋고요. 또 땅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 쪽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또 어떤 사례입니까? 예, 다음 사례는요. 이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의 종중에 종중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
만일에 그런 경우에 어머니의 성을 그 성씨의 그 종중 거기에 종중원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판단을 한 거고요. 이 판결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머니의 어떤 종중 그러니까 어머니의 선조를 그 공동 선조로 모시는 그 어머니의 어떤 직계 존속이나 거기 그 사람을 결국은 저 공동 선조로 모시는 그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러면 모의 성을 딴 아들 딸 모두 종중 구성원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법원 판결에서 결국에는 여자는 결국에는 종중원이 그 아버지 성씨의 종중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를 이제 변경을 해서 종중원이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 사안은 고거에서 좀 더 나아간 판결로 보입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어느 10월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진입내 나무 땅이 좀 있어요. 뾰족하게. 그거 뭐 집을 짓는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진로가 지금 지도상에도 나와 있고 다 한데 네. 그 컨테이너를 나중에 갖다가 맡겠다고 하던데 됩니까? 저는 안에 땅이 2,000평 또는 다른 사람 땅 가가지고 해가지고 2,000평 되는데 그걸 한 10평 되거든요. 그거는 길이 못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길, 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네. 길이 만들어진 지가 어느 정도 세월이 20년 지났는지요? 됐어요. 아, 20년 그러면 됐어요. 도로 포장이 돼 있나요? 아, 꽃 입구까지 물론 자기 그 사람 땅도 일부 세멘트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이와 안에 같이 집도 있어요. 거주지가 3사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와 같이 도로로 사용된 지가 조금 꽤 오래된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통행을 막았을 때 통행방해 금지가 처분도 문제가 되고요. 일반 교통방해죄 형사고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 길 외에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없습니다. 했을 때는 맹지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30년 좀 됐는데요. 네. 30년 넘었죠. 그 다른 땅이 옛날에 소로길, 그 구름마도 못 댕기고 지게길 댕기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도시개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지도사에도 쭉 연결돼가지고 그 두 집 사는 집, 세 가구 두 집 사는 집까지 길이 돼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저한테 땅을 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 땅 길을 막는 이유가 선생님 땅을 갖다가 염가에 사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굳이 땅을 파실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길을 막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적이거나 민사적인 법적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요 7평이나 뭐 10평 미만이거든. 좁게 경산도 말로 좁게 나온 땅인데 거기 좀 물렸어요. 예, 제가 근데 말씀드린 이 사람이 대로요. 저한테 이제 네. 공갈제 땅을 팔아라 예. 사게. 예. 그 안에 제가 1,5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맹지를 만들어주겠다. 맹지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 조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전에 그 상대방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후에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소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빈해가지고 법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건 협의가 안 아까 된다면 말씀드렸습니다. 네, 협의가 네. 안 되면 법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아이고 예. 네, 그 고맙습니다. 사람 막으면은 그 사람도 위험하죠. 뭐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예, 그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컨테이너 앞에 제가 차를
참말로 좀 승질나서 그런데 시를 박아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어때?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 네.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형사 고발이라든지 민사적인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좀 일찍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오늘 최희도 변호사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연세 비뇨기과 최운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